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일본이 부동산 투기로 잃어버린 30년 경제가 침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밑빠진 부동산에 대출과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 최소한 중금리 이상이 유지가 될 텐데요. 과거처럼 무리하게 영끌해서 부동산에 투자했다가는 평생 거짓골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은 부동산 정상화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폭락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죠.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무리하게 영끌한 물량들과 투기꾼들의 물량이 서서히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10월 아파트 경매 물량이 47개월 만에 최대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 여기서 많이 쏟아졌거든요. 서울은 2015년 4월 이후 최대치로 경매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역시도 2014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어요. 똘똘한 한 채다. 서울로 몰려온다. 수도권은 안 망한다. 양극화다. 이렇게 말한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경매가 증가하는 원인 뭐가 있죠? 일단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경매가 올라가기 전에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2019년 7월부터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2020년 7월쯤 거래량이 최고를 찍었다가 급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4달 뒤죠. 경매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2024년 7월, 8월 거래량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꺾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끊기니까 결국에는 경매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경매 물량이 많아진 겁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경매가 늘어나고 부동산은 정상화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금리 내릴 거다. 전에는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이랑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시장 금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지만 시장금리는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이미 도입했습니다. 내년 7월에는 3단계를 도입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와서 아무리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 갖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쏟아지는 거는 개인 물량이거든요. 여기서는 뭐 한 건, 두 건 이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이 됐다면은 앞으로는 한 번에 100건, 200건 이렇게 경매와 공매 쏟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저렇게 비싼 이유,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법인 물량들, 토지들 대규모로 쏟아지게 되면은 토지 가격도 같이 하락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들도 같이 쏟아지면서 가격을 끌어내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10대 건설사 미수금이 17조가 된다고 해요.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죠.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건설이 미수금이 4조 9천억, 작년 대비 47.7%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요 건설사들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금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부도설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 투입해서 돌려막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현금 흐름 마이너스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폭도 조금씩 더 커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건설사들이 살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매도 많이 쏟아지겠지만 할인 분양도 같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살아보려고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 분양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지금 80%가 깨지고 70% 초반 이렇게 내려왔어요. 2022년 부동산이 정상화될 때 이때도 수도권 초기 분양률이 70%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
초반인데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건설사들이 이 물량들 견디지 못하고 할인 분양으로 쏟아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제철, 포항 2공장 가동 중단했다. 노조가 반발하고 하청업체들 주변 지역 경제 무너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밀어내기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보조금 받아서 엄청나게 생산을 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들 진짜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철강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보조금으로 공장을 무제한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반도체,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스마트폰 이런 겁니다. 반도체는 26% 생산 늘리고 태양광 12% 생산 늘리고 전기차는 33.8%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생산을 한 다음에 가격을 낮춰서 팔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품질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가격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멀쩡한 기업들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조조정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는 줄지 않고 늘어나서 1914조, 이제 곧 2000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은데 구조조정 당한다는 것은 거의 개인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부동산을 싸게 내놓던지 경매로 넘어가던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쏟아내는 이 물량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사업 축소하고 이렇게 되면은 멀쩡한 사람도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부채 폭탄 밀어놨을 뿐이지 곧 터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경매가 최대로 올라갔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시장금리는 오르고 있고 법인 물량들, 대규모 물량들도 쏟아질 것이고 어려워진 건설사, 할인 분양 물량도 여기에 더해지고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우리나라 산업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 당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크게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정상화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익명으로 후원해주신 MHG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